반갑습니다. 우리는 4대 종단, 저는 그 중에서 개신교 목회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6월 항쟁 때는 온 나라 목사들이 다 나섰는데 한동안 뜸했습니다. 5월에 개신교 목회자 1016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의 목사들이 교단마다 지역마다 시국 선언 서명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을의 목사라면 요령이 없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겁없이 삽니다.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항하겠습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사실 목사지만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샬롬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11시 시국선언에 참석하셨더군요.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들이 교인 눈치 보더라도 할 말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도 똑같이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위기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 부디 국민의 눈치를 살피십시오.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짓밟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반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전직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심판자로 살았고 누군가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 그 역할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은 예외 없이 당신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리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도 맞섰던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검찰 독재 무서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국민이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국의 목회자들은 계속 국민의 편에서 하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우 스님의 불교 대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도 안녕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충신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뻐해주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내는 간신나라의 충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간신나라의 역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모두가 종교인이었듯이 지금 제2의 심리적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황국 신민을 자처했던 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입니다. 유죄 확정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 하나를 딱 찍어서, 정적을 딱 찍어서 몇백 번이나 되는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 사실을 수사 단계부터 흘려서 명예살인을 하는 이 검찰공화국인 반드시 무찔러야 합니다. 이 사무라이 같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이 검찰 정권 하에서 우리는 피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 취급하고 정당한 그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피의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성근 교무님의 원불교 대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60항쟁 36주년 윤석열 검찰 정권 민주공정 상식 퇴보를 규탄한다. 저는 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근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원불교를 창조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자가 영원한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또한 영원한 강자가 아니니 약자가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주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주위에 서게 되면 전일의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주인은 자연 타락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12구 참사로 159명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도 없습니다. 또 어린 자식과 가족의 이를 슬픈 가족들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서슴없이 경찰봉을 휘둘러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였으며 이제는 사라졌던 체류역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자국민들에게 위압적인 국가 공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앞에서는 더욱 굴욕적입니다. 대법원의 일본 강제 동원 8개월에 대해서도 무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모기도 한철이 있다는 속담을 언급하시면서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나 미물곤천까지라도 일생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있다는 말이니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때를 당하면 항시 그러할 줄 알고 죄를 더 짓기 쉬우며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죄악의 함정에 빠지기 쉽나니 그때가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이나
큰 재앙을 주는 시험인 것이니 나라나 단체도 항상 그 전성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공권력으로 국민을 포압적으로 대했던 권력자 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만에 내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전국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없다고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억압하던 약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힘을 모으니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벌하여야 합니다. 이 일에 저희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 교무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